아산시 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복귀왕 2차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차 때는 주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이게 우리 동네 거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밀접한 5가지 법안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죠. 이곳에 장애인 등록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 수만큼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분들은 장애인을 태우고 있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시의원들과 함께 시 차원의 방안을 찾아봤는데 결국은 주차장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래서 이 부분의 법 개정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혜택이 가는 법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범 운전자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범 운전자분들의 봉사가 없이는 우리 아산시 행사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막히는 것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운영 지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한 양곡관리법 반드시 개정해 내겠습니다. 쌀값이 안정화될 때 우리 농민들의 기본 삶이 안정화됩니다. 쌀값이 안정화될 때 그 밖에 다른 농산물 가격도 덩달아서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쌀값을 안정화시켜 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21대 국회에서도 갑론을박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투입 대비 고용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내고 자치단체 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 5일 경로당에 어르신들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식비 지원과 그리고 인건비 지원까지도 함께 보장해 낼 때 안정적으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점심 식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고생하신 이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5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대표 발의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온양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에 그 행복주택이 진행되다가 현재 멈춰져 있는데요. 그 부지에 무엇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결국은 젊은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다시금 청년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장미마을로 대표되는 그 지역에 현재 한두 가지 경제센터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 43층짜리 칸타타에 새로운 우리 원도심 인구가 들어서고 그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복귀왕이 처음 시작해 놓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옛날에 장미마을 있을 때가 그나마 낫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게끔 새롭게 탈바꿈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온천 산업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뭐 스파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천안으로 가서 충남도의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천안에서 시행된 그 스파 헬스케어 산업이었었는데 그 정치 논리가 지나치게 먹혀 들어가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온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온천이니만큼 새롭게 산업으로의 변화 또한 가장 발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곧 원도심 활성화이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역화폐 너무 줄었습니다. 지역화폐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하나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일종의 소득증대 효과, 10% 할인, 5% 할인이더라도 그만큼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이 부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유출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쓰고 지역에 있는 그 업소들, 가맹점들에서 화폐를 쓰는 것은 결국 부의 선순환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만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그 지역 그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강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당선이 되면 곧바로 시와 그리고 광역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에 이념이 끼고 정치 논리가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소상공인께서 핸드폰으로 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소기업청에서 보내온 그 문자인데요.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이면 한 달 매출 수익이면 몰라. 한 달 매출 300만 원도 안 되는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중앙부처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보내요. 이것을 받는 소상공인분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 정도 된 분들은 이미 다 폐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금리 부담 그리고 임대료 부담 그리고 전기세 이런 그 공공요금 부담에 대해서 감면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우리 갑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고선장 또 신창 일대로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 농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노동자 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오로지 다 농민들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도 농민이 직접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 부분도 아까 지역 화폐처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저희 민주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실생활과 가장 와닿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에 간병비를 적용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병원에 보면 통합병동 운영을 하고 통합병동에 우선적으로 입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병동 입원도 불가능한 이런 중증이신 분들에 대한 간병인 참 어렵습니다. 간병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간병비의 의료보험 적용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현재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20만 원까지 확대해야 되고 이 2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신혼부부에 대해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이자 감면과 2자녀 그다음에 3자녀가 낳았을 경우에는 원금 감면까지도 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도 출산 때문에 잠시 휴직을 했던 그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승진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으로 강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법으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분야입니다. 장애인이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좁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다시 확장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라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동에도 하나 체육관이 있고 이것보다는 거기는 이제 공동으로 일부 세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용 체육관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관 기능을 함께 탑재한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을 한다면 지금 현재 비좁은 장애인 복지관의 상황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엊그제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밖으로 이동해서 화장실을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면서 화장실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시장에 재직하는 동안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우리 장애인협회 사무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당선되면 곧바로 이건 누구의 공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입니다.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우리 동물과 사람이 함께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결국 국회의 과제입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87년 헌법, 군사독재를 마치고 일종의 문민화 시대로 가기 위한 헌법이 87년 헌법이었었는데 그 헌법이 지금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일종의 어떤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차고 넘치는데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기초한 헌법 개정해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습헌법에 경국대전에 한양이 수도다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으로의 분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 담고 있지 못한 내용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인구 절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헌법에서 가치 부여를 하고 이 헌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로 강제할 때에 저는 우리 지금 인구 문제도 해결되고 기후변화 문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소환제 하겠습니다 라는 것,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어떤 형태로 포기되냐면, 저 체포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저는 체포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으니까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요식행위라도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한 약속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소환제, 그리고 불체포 특권, 그 밖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특권은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게끔 정치인과 지도자 그룹에 대한 특권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없애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동시에 4년 중임제냐 아니면 지금 단임제가 오르냐라는 부분까지도 저는 이제는 우리 헌법을 바꿔야 할 때다. 근데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또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또 일을 하면서 헌법 개정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별로 지금은 우리 당한테 유리하니까 건드리지 마.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라 지금 유리하게 정치에 어떤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왜 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왜 해? 나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야당일 때 대통령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한테 유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야당에 대한 지지가 있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릇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고 그 헌법을 바꾸는데 정치인 복귀왕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짤막한 내용인데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동의 구체적인 그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본 공보물에 빼곡히 세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